하는데 오늘은 요걸 하려고 그래요. 내가 오기 전에 요걸 만들었어요.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 오늘 나는 독서 토론에 가야 되는데 독서 토론에도 못 가고 했더니 내가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을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아마 느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거를 배울 게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거를 선정을 했어요. 일단은 내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별로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여기 몽이보감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소 그러면 우리가 다 뭐 싼 물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 책을 보고 나가지고는 아 그게 아니구나. 다이소가 아마 원래는 4조 이상 매출을 낼 거예요. 작년에 3조 8천억인가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CEO가 노력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건데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뭘 배워야 될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1998년도에 창업했는데 그때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1,000원, 현재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3,800원, 소주 2병이 1,000원, 지금 현재 소주 한 병이 1,800원, 라면 3봉지가 1,000원이었는데 현재 한 봉지가 1,000원 정도. 이 사람의 가격 결정은 500원, 1,000원, 1,500원, 2,000원, 3,000원, 5,000원 딱 6가지요. 왜 6가지를 정했나? 이러면은 처음에 이분이 한 건 아니야. 일본에 있는 분이 했는데 일본에 이제 다이소, 상교 다이소라고 그래요. 우리 여기 한국어는 이제 아성 다이소라고 그러고 거기는 상교 다이소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내가 뭐 안 할 거예요. 이게 일본 거랑 한국 거랑 이거 이제 뭐 지분 관계 이런 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.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같이 다이소라는 걸 쓰다 보니까 일본 기업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적어놨어요.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를 좀 받아서 30몇 프로를. 근데 그걸 다 샀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 기업인데 그 일본에 있는 그분이 처음에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장사를 했는데 물건이 자꾸 많아지니까 물건마다 가격표를 붙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이래서 안 되겠구나.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100엔으로 통일해라. 그래 아무 물건이 다 100엔. 그래서 100엔으로 통일해서 팔으니까 정말 편하잖아. 본인은 물건 같은 거 비싸고 싸고 관계없이 무조건 100엔에 팔았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. 그 얘기예요.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재작년에 11월 달에 여기 있는 박수영 씨랑 같이 남서부 유럽 9박 11일을 갔어. 5개국을 가요. 이제 두바이서부터 해가지고 포르투갈, 스페인, 프랑스, 그 옆에 조그만 나라 뭐요? 모로코니까 모로코지. 거기까지 해가 5개국을 가는데 11일 동안인데 내가 비행기를 33국기를 썼어요. 지금 생각해도 많이 썼는데 그걸 지난번에 책 낼 때 뒤에다 실었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거보다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왜 하루에 평균 3
꼭지를 썼는데 물론 길지는 않아. 한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뭐 반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나? 보통 뭐 글을 내가 조금 쓴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. 많이 못 써. 하나의 주제를 딱 하면은 내가 저녁에 잘 때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전에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쓰고 이러거든. 아니면 그때 바로 쓰거나 아침에 쓰거나 이러는데 3개 꼭지 어떤 데는 뭐 하루에 2개 쓰면 그 다음날은 4개 쓰고 막 이랬거든. 그걸 쓸 수 있는 운동력이 있어요. 뭐 같아요? 박수정 씨 뭐 같아요?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요 코스의 그 장단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 김창월 뭐 왜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면 여행이 주는 기쁨 때문에 오, 하여튼 두 분 다 비슷하게 맞는 말씀인데, 집에서 사람이 사무실만 가면요, 보이는 것이 딱 몇 개 안 돼. 아침에 나도 출근할 때 보면서, 각천변을 가면서, 야, 꽃이 오늘은 5개가 폈구나. 오늘 10개 폈네. 이런 식으로 딱 보고, 어떤 데는 더 보고 싶어가지고, 백미러로 뒤로 막 보고 이러는데, 그런 것들만 보이지, 별도로 뒤에 보이고 옆에 보이는 건 매일 똑같으니까 안 보여요. 사무실에 가보면 안 보여요. 근데,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?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. 보이는 게가 엄청 많아져. 내 생각이 엄청 많아져 버린 거야. 그래서 사람들 여행을 가라는 건데, 그러면서 내 사고력이 커지는 거야. 그래서 생각이 커지니까 뭔가 쓸거리도 많아지고 또 연결도 많이 되고 이래 된다고. 나는 이제 워크 샵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제 살면서 우리 직장에 내랑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뭔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가봐라. 지금 이제 6월 달에 부산에 이제 철도 물류전 해요. 백스코 작년에도 갔는데 거기도 우리가 갈 거야. 가서 보면요. 어떤 사람은 그런데 보내는 거를 되게 싫어해. 뭐 전시회라든가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. 나는 내가 살면서 보니까 거기 가니까 내가 사무실에 앉았던 것보다가 몇 배로 많은 것을 배우게 느끼더라고. 아마 분명히 어제 오면서 거창에서 여기 산청에서 아침까지 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여행하고 뭐 비슷한데 떠나면은 사람은 이제 왜 마음이 설렐까? 근데 이게 시야를 넓히면은 생각이 사고력이 넓어진다. 그래요. 그래서 좀 안 좋은 말로 집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크게 뭐가 느끼는 게 없는데 가끔씩 가다가 옆집에 아줌마가 오면은 이게 달라지는 보인단 말이야. 그거 똑같은 거예요.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함께 하면은 이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, 이제 돌아갈 때 되면은 내가 이게 다시 뭘 해야 될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워크숍에서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이게. 돌아갈 때는 다 사장이 CEO가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어제 요건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한다. 현재 뭐 우리 세범 ENG를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물방울이 모이면 산을 이룬다. 즉 수성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대하고 있고 그래요.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다시 이제 1,000원짜리 다이소 얘기를 드리겠는데 책 제목이 1,000원을 경영하라 요거예요. 보면 이제 내용이 참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요약했는 거 몇 가지 보면 책을 안 읽고도 책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.
다이소 실적이 이래요. 2022년도에 2조 9천억, 거의 3조 했잖아요. 그죠?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오고, 이제 3조. 올 작년에 3조, 거의 4조 정도 했잖아요. 그죠? 아마 원래는 뭐 5조가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1조 클럽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었거든. 그 파리바게뜨도 1조 클럽에 들어가고 그랬었죠. 어제 그저께 한국경제난 신문 기사에 의해 다이소는 3,000원짜리를 팔아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롯데하고 이제 쿠팡, 네이버 이런 게 3대 어떤 유통기업인데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까 이런 걸 이제 기사를 썼는 게 있어요. 나는 이걸 보면서 무신사라는 것도 알았어요. 이게 이제 그 의류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뜨는 기업이라고 그러대. 올리브영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파는 회사인데 나는 처음에 우리는 남자들은 올리브영 많이 안 가잖아. 근데 올리브영이 난 브랜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. 그냥 소매점이야. 모든 화장품을 여기서 갖다가 싸게 파는 거잖아요. 그죠? 다이소가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매출을 한번 보고요. 다이소는 이 매장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책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가능하면은 자기네들은 직영을 하려고 그래. 이제 한 1000개 정도가 직영이고 한 500개 정도, 500 지금 뭐 이게 아마 1600개 정도 이상 될 거예요. 500개 정도가 이제 위탁 그런 개념이고 이렇게 들어요. 올리브영은 이제 이렇게 1371개가 되고 무신사는 아직까지 뭐 많지는 않아요. 보니까 요것만 딱 보면은 다 알아요. 다이소 1000원을 먼저 딱 결정을 해놓고 이 상품을 개발하는 거야. 야, 요걸 10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상품을 개발하니까 된다 이거야. 처음에는 이게 5,000원 하던 게 1,000원을 맞춘다는 거야. 그 맞추는 전략이 여기 나오는 거야.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이게 기능이요 진짜 엄청 많아요.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는데 20% 못 쓸 거예요. 한 80%는 안 쓴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야. 없애버리는 거야. 없어도 사람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. 그래서 핵심 기능을 하고 뺀다. 그게 이 다이소의 핵심 전략이야.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딱 할 때는 물량을 충분히 주는 거야.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은 물량이 문제거든요. 생산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집에 이걸 생산해 주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가, 이번에 할 때 얼마나 할 건가,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, 이 사람은 일본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데, 보통 뭔가 물건을 사면요, 10만 개, 20만 개 정도 주문한대요. 근데 이 사람은 100만 개 이상 200만 개를 그냥 사주는 거야.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 정도 많이 주니까, 많이 팔아주니까. 그 다음에 또 좀 장기 계약도 해주고,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기 계약 해주고.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사람이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는 거야. 가서 공장을 돌아보고, 공장장을 만나고. 이 사람이 이걸 하기 전에 45세부터 이거 다이소를 했는데, 어떤 공장에 생산 라인에 하는 공정관리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더 단계를 줄이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매일 연구했던 사람이야. 그러니까 자기가 방문해 딱 보면은 저거는 저걸 줄이면은 한 단계를 줄이면은 돈이 줄어들겠구나, 아니면 요걸 단계를 넓혀야 되겠구나, 이런 것들을 늘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가서 해보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
공장 생산 라인을 변경시키라든가 이제 바꾸거나 이런 거야.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리러 딱 한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불편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. 이 PET병을 흰색하고 이제 스킨색하고가 떨어져 있어, 얘가. 그럼 이거 다 하고 또 저쪽 갔다 오면 또 흰개나오면 또 이런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. 아, 이거를 요즘 옆에 좀 갖다 놓으시오. 2개 갖다 놓으면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이러면 쉬운데 이게 또 이제 주에 있는 거야.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. 내 말을 안 듣더니 제급을 2개 갖다 놨더라고. 그래서 이러면 쉽잖아. 이거 하나씩 쭉 던지고 이쪽 던져 버리니까.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꾸는 거야, 이 사람이.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통 풀 가동을 안 하고 낮에만 가동하고 밤에는 가동 안 하고 이러는 거야. 특히 전기로라든가 제로라든가 유리그릇 이런 거는요, 전기로 이렇게 생산하는 거는 전기로는 껐다가 켜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. 그래서 가능하면 풀 가동시키면 24시간 가동시키는 거야. 그러면 회사는 이익이거든. 물량이 그렇게 되니까. 그리고 재료를 쓰다가 나와버리면 그걸 못 쓴대요. 유리가 그렇대, 유리가. 굳어버리면 못 쓴대. 그래가지고 그 재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공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.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. 현금으로 줘버린 거야. 이 사람은 지금까지 차입을 하나도 안 했어. 돈을 하나도 안 빌린 거야. 현금으로 다 주고, 그 다음에 필요하면 미리 주는, 성금도 주고, 이렇게 주는 거야. 자금을 지원해주고.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아. 그 옆에 회색 긴 거 플라스틱 긴 거 키보다 더 큰 거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인 팀을 회사에 만들었어. 그런 디자인 팀을 해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그 필요하면 그 회사에 가가지고 디자인을 지정을 해주고 해주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에 이 1,000원짜리 때문에 물류센터를 3개를 건설해요. 1,000원? 부산에 있는 거는 2,000 몇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건설.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 물류센터를 이 다이소에서 만들었어. 부산에는 왜냐면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입해가지고 하고 뭐 남선인가 뭐 그거 있어. 거기 하고 지금 뭐 또 충청도에 또 하나 건설하고 이런 게 물류센터가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배분을 내가 자동으로 다 가나야 이게 따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. 그래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.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예전에 테크에 있을 때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. 감이 딱 떨어지도록 입 딱 벌려가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이 많아. 근데 실제로 감 따는 때는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에가 직접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해가 이제 사다리를 놓고 갔다잖아, 그죠? 요런 건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. 집게가 딱 돌려가지고 따기도 하고. 요런 게 있더라고. 요거는 이제 감 따는 기계야.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드는데 이런 것도 있어. PET병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딱 떼고 딱 그렇게. 이게 하나의 머리를 쓰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리를 안 쓰면은 이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. 이 사람이 한 게 나는 이렇게 봤어요. 아, 열정, 이 품질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. 그래서 늘 그 책에 보면은 가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.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, 이런 걸 어떻게 하냐.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,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 거야. 이제 자기 말대로 자기는 취미가 없대. 그래서 자기는 회사에 나가고 회사에 줄을 보고 이런 게 취미라는 거야. 이분은 매일
퇴근할 때는 어느 가게는 다이소에 가가지고 막 비 돌아보고 그리고 간대. 필요할 때는 물건도 다 가져가고. 그래서 다이소에 거기 점장이 회장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는 뭔가 바꿔야 될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. 지금 다이소는요 1000평 이하는 안 해줘. 100평 이하는 안 해줘. 요 앞에는 70평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20평 30평 하다 지금은 100평 이상 돼야 돼. 근데 이제 사람이 100평짜리를 하려면은 어렵잖아. 그래서 50평 1층 2층 아니면은 1층 지하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평 50평 두 층을 써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.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있어요. 1층은 비싸. 1층은 다른 층보다 보통 1.5배 내지 2배 정도 비싸요, 임대료가. 그런데 지하는 1층의 절반도 안 돼. 2층도 마찬가지야. 3층, 4층, 뭐 엘리베이터 있는 조금 더 드는데, 우리 사무실에도 1층은 250이고 우리는 130이란 말이야.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 나가도 뭐 200이 줬다 그러더라고요. 1층하고 이 개념이 이제 틀리는 거야. 근데 부동산을 공부해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 계단을 놔가지고 1층, 2층 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주고 있더라고. 이런 얘기 있어요. 사업이란 자전거와 헬리콥터를 타는 것 같다. 자전거는 뭐요?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. 헬리콥터는 이거 안 돌리면 떨어 죽는 거야.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이거 사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.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일을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몰입하느냐에 달려있다.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. 이 얘기야. 다이소에는 이제 품질 경영 이런 게 있어요. 사람들이 이제 싼게 비지떡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 거 보면은 책에 쓰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. 물론 뭐 책이라는 게 나쁜 걸 많이 안 써요. 가능하면 자기 걸 좋은 거 잘했는 걸 많이 쓰는데 1000원짜리 이 물건이 싼 게 비지떡이라 가지고 자기가 그 가게에 갈 때마다 보면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싼 물건이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듣기 싫었는 거야. 그래서 토탈 퀄리티 센터를 해가지고 품질 관리 센터를 자기 본사에다가 만들었어.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. 품자는 이게 입구가 3개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3개를 고객, 회사, 그 다음에 생산하는 협력사 이 3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. 그래야 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좋은 품질이 나온다.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이 5개가 되는 발주, 생산, 출하, 입고, 판매 단계까지 이 5개 단계를 이 품질관리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물량이 나왔잖아요. 그럼 그 제품은 전부 올 회수해가지고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.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돈이 1000원짜리다.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지금 동전이 거래가 제일 안 되잖아요. 지폐로 볼 때는 1000원짜리라는 거야. 근데 그 정직한 1000원짜리를 갖다 자기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비용보다가 가격이 항상 더 위에 생각하고 가격보다가도 가치 이게 품질이라 품질을 더 우습게 먼저 생각하는 이런 정신으로 자기가 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. 1000원짜리란 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뜻이다. 복잡한 것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. 그렇게 하다 보니 방법을 찾았다. 디자인도 품질이다. 품질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.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.
그러니까 품질이 뭐 별로 나온 게 아니고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제대로 만드는가 이런 게 품질이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A가 요거는 이제 건전지야. 건전지 이제 저기 이제 유익이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요게 자기가 시장 조사를 딱 해보니까 편의점에서 그때 당시 한 개가 1,000원 했대. 한 개 1,000원 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 다이소에다가 한국 제품을 납품하는 무역상을 했어. 그래가지고 무역상 일본에는 이제 100엔짜리가 그런 회사가 한 7, 8개 된대요. 지금 일본 상쿄 다이소도 있지만은 다른 회사도 많대. 그런데 상쿄 다이소에 있는 회장이 자기하고만 거래해달라. 자기만. 다른 사람은 거래하지 말고 나만 거래해달라. 왜냐? 물건 똑같이 구분해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당신 물건이 좋으니까 내가 내 것만 나한테만 거래해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현재는 좋은데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나는 갈 자리가 없다. 그런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이게 한 7, 8년을 여기 일본 다이소에서 물건을 납품하다가 아니야. 그래서 천호동에다가 1호 다이소를 자기가 낸 거야. 이럴 때 안 되니까 우리 한국에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넓혀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발달을 한 거야. 그때 일본에 납품하는 이거를 건전지 회사에 이게 로켓던가 그럴 거야. 아마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갈 때 4개를 1,000원에 만들어 달라 한 거야.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야. 회사가. 그런데 물량을 아까 늘려주겠다. 근데 보통 한 20만 개 하는데 이 사람이 300만 개를 그냥 주문해 줬다는 거야. 그래서 일단은 물건이 딱 와가지고 일본에 납품했는데 난리 났다는 거야. 뭐.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자가 났다 이래가지고 막 민원이 막 쏟아져 이래가지고 난리 났더래. 보니까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더래. 그래서 올 수속을 딱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짜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다시 2년 후에 다시 회복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이 말이 있어요. 나는 이 말 참 공감이 가더라고.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드는데 현재 참 작게 만드는데 더 작게 만들어라 했대.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작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그럼 물 가져와 해가지고 물을 딱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거기다가 바가지에다 그 아이패드를 딱 넣으니까 물방울이 또또또또 올라오더래. 야, 봐라 저기 공간이 있잖아. 물방울 공간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. 그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,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이 계속 작게 나오는 거야. 근데 그걸 응용해서 자기도 이제 뭐 가능하면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야. 20만 개가 아니고 이제 300만 개를 주문했다고. 유리잔은 일본 제품을 일본 회사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고, 또 뭐야 이거 커피잔 이런 거는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최고의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일부러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제품을 납품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또 있는 거 여러 가지. 일부러 로고를 다 빼고 그 회사의 상표를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이제 3가지 감독, 가격, 품질, 그 다음에 아이디어. 뭔가 상품에 좀 아이디어가 있는 그렇게 넣어서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치간치수라고 그러더라고. 치간치수를 만들 때 다른 거는 45도 그런데 자기 거는 90도 꺾이도록 만들어줘 버렸다니까 요거도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여기 쓰는 내용은 뭐냐면은
최고의 접점, 그거는 고객하고 하는 거는 계산대다. 계산대에서 어글질을 풀고 있는 점원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고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. 계산대에서 짜증이 나버리면은 고객이 도망을 간다 이 얘기예요. 불친절하면 안 된다. 불친절은 고객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. 매장에 사나운 개 내쫓아라 이 말이 있더라고. 이게 뭐냐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고 물건 찾으라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은 그 매장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야. 짜장면 배달할 때 이런 얘기, 이건 그전부터 있었죠. 예전엔 짜장면을 자전거로 배달하고 그랬거든. 짜장면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전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배달하는 데가 장사도 잘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 배달 차를 절대로 새 차를 깨끗이 해가지고 다니고, 그 다음에 이거 속도를 안 지키면은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. 아, 다이소 차는 깨끗하고 다이소 차는 속도를 정확하게 지킨다. 대원고속이라고 있어요. 대원역에 성공 서툴에 보면 있어요. 일부러 100km 이상 못 달리게 딱 만들어놨어. 메달을 딱 달아가지고 갔다 오면은 운행하고 오면은 그 메다기를 딱 보는 거야. 100km 이상 달렸다. 그러면 그 운전사를 해고시키는 거야. 그런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걸 했더라고. 그 다음에 매장을 매일 갈고 닦아라. 조명을 더 밝게 하고 통로를 좀 넓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. 전시대를 처음에는 높게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자기 사람 눈높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올리도록 고객을 생각해서 한 거야. 보이지 않는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. 근데 가장 사람이 잘 보이는 데다가 좋은 제품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. 너무 다이소만 얘기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우리하고 느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엔지니어링 내가 3년 반을 했다고 봤는데 작년에 188억을 수출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. 4년째 됐는데 사실 첫 해는 내가 9월 1일부터 갔기 때문에 첫 해에 이제 11억을 했다가 그렇죠. 그 다음에 40억, 97억, 188억을 했는데, 이제 1년을 이렇게 좀 올렸죠. 이게 딱 보니까요, 내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, 우리 회사 CEO는요, 여기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이해가 안 돼.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고 지시해야 되는데,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게 내가 많이 느낀다. 그런데, 오대영 사장은 뭔가 하면은 자기 주도를 해요. 사람을 구해달라 이런 그거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. 그러니까 CEO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. 기존의 한전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. 그 한전의 송배전 업무는 철도에만 들어오면은 그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. 그걸 잘 활용을 한 거야. 그 다음에 이 실적 있는 기술자를 배치를 지금 사람의 송배전 업무를 지금 한 6, 7건 하고 있는데 20억, 30억짜리 되고 50억짜리 됐는데 단장이 전부 다 한전 출신들이야. 주토 출신들은 하나도 없어. 그만큼 이제 한전 출신자들이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된 거예요. 그리고 단가가 낮아. 기술사들이 철도에 일반 특급보다 오히려 돈을 적게 주고 있어요.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인력을 내가 추천을 하면요 대부분 수용을 하더라고. 그래서 채용을 계속 했어. 그게 이제 되니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입찰이라든가 기술자 관리 지원 이런 것들을
이제 우리 김상무님 이제 가서 봐서 알지만 개인별로 너는 교육, 너는 뭐 현장에 있는 뭐 카드 관리, 뭐 경비 관리, 이거는 뭐 숙소 관리 이런 개인별로 이렇게 딱 줘가지고 몇 명을 줘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줬어. 근데 본사에서 또 이제 입찰보고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고 현장의 인력들도 뭐 어떤 이 의사소통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가고 운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더라고. 나도 그 있을 때는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꼭 이제 보고를 했거든. 아,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다, 누가 뭐 어떻게 갔다 이런 것들을.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술자를 철도 기술 전환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.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거나 교육을 한 번에 보낼 때 5명에서 12명까지 보냈어요.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. 그렇게 교육 보내기 쉽지 않거든.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전기철도 자격증,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따게 해가지고 첫 해나 둘째 해에 7명인가 교육을 하더라고.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소시엄도 보니까 잘해. 적절한 업체하고 해가지고, 그 대표가 이제 자기가 기술사니까 기술사 모임에 이런 데서 가가지고 다른 회사 CEO들이 거의 대부분 기술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컨소시엄을 잘 하더라고. 그리고, 이제 뭐,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많이 줬어.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조금 다른데 하고. 그런 것들이, 아마 사람이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철도공단에서도 사람의 수하면 하면 대부분 다 안다고. 그런 회사고 말이야.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.